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 역사적인 또 자리고 또 이 부분은 영원히 또 속기록에 역사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당시에 그 고문당한 부분, 본인이 정말 그 고문당한 부분,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만 오늘 역사에 남긴다는 뜻에서 그 당시에 고문당한 부분을 잠깐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. 폭행이죠, 폭행. 고문이 아니라. 네, 폭행. 전 밤에 잠잘 때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취침 시간 이후에 이제 불러내가지고 그 육하원 측에서 그것을 버시기를 쓰라고 해요. 그러면 그것을 쓰는 도중에 무릎을 꿇혀놓고 구라빨라 그냥 막 사지를 막 밟아불고 어쩌고 그러면은 그때 제일 괴로웠죠. 그런 것이. 그런 기간이 한 며칠 정도 계속됐습니까? 그런 시간이 한 며칠에 몰다 하고 그렇게 다 받고 난 뒤에. 그때 고문 당했을 그 위치가 상무대였습니까? 어디였습니까? 그러죠. 상무대죠. 상무대에서. 그리고 고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? 그거 잘 모르겠어요. 오래되었어. 그렇고. 네. 그러면 사형 선고를 네. 그 교도소 생활하고 한 얼마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? 사형 선고를 그럴 때 10월 달인가 몇 월 달에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형을 받으니까 네. 교도소로 이감이 되대요. 네. 이감이 된 뒤로는 일반 독방. 네. 거기에 수갑을 차잖아요. 네. 보편적으로. 근데 혁수정이 있어요. 사형수만 차는 혁수정. 네. 그것은 척대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서 놔둬요. 네. 그러면 밥도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고 몸을 씻을 수도 없고 그거야 이런 말할 수 없죠. 자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만났을 때 우리 정인께서는 참으로 법업소도 살 그 양민이었었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럴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? 내가 인생을 마감한다. 그런데 억울한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? 나는 억울하다. 누구한테 억울하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하자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요. 영이 있는갑다. 예? 영. 응? 예.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, 명. 명 말고 영적인 꿈이 이상하게 그렇게 막 뭐를 가르치더라고요. 예. 그래가지고 그 뒤로 무기로 감형된 뒤에 예. 얼마만큼 있다가 12월 달인가 몇 월 달 무기로 감형을 받은 뒤에 이감조치가 돼서. 예. 자, 예, 됐습니다. 지금 시간이 자고 갔어요. 예. 그래서 예. 지금 정인께서는 그 지금까지 당시에 군 법무관인 김희수 헌재 소장 지명자를 보지도 못했고 얘기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밤마다 헌병들한테 구타당하고 맞고 법률적 조력을 받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 오늘도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김희수 후보자는 사과를 어제 또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.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? 네. 자, 그러면은 김희수 후보자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. 사실 이게 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못한데 저는 배용주 정인이 원체 정말 양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모님이 저희한테 한 얘기,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. 다시 한번 정말, 예? 진짜로 묻지 않고 있어요. 그럼 그 자식들은 한으로
밤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. 정말 정중하게. 예? 그럴 때 내가 정말 부족했다. 군 법무관으로서 적절치 못했다.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얘기도 좀 들어줬을 거로 그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. 정말 아까 얼굴을 뵀더니 저도 전혀 그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저렇게 선하신 분이다.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사실 제가 그때 24살 젊은 나이인데 저보다 훨씬 좀 연세가 많아가지고 지금 70세를 훨씬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. 진즉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사죄를 드려야 될 텐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정말 저는 사과에는 변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역사의 화해를 하려면은 일방적인 화해가 아니라 상방이 화해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그 화해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공권력이, 국가 권력이 정말 잘못 미치고 또 판사의 양심이 흐트러지면은 제가 어제 여정남 사법살인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피해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. 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김희수 후보자도 한번 뒤를 돌아보고 자기 주장만 옳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좀 경청하는 그런 열린 자세를 꼭 하기를 제가 촉구합니다. 네, 명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네. 네. 네, 이채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국회에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순간이 역사적인 그런 순간으로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이채익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2분간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뒤에 배용주 증인께서는 먼 길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마음을 잘 푸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마치셨으니까 배용주 증인은 가셔도 되겠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다음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 역사적인 또 자리고 또 이 부분은 영원히 또 속기록에 역사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당시에 그 고문당한 부분 본인이 정말 그 고문당한 부분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만 오늘 역사에 남긴다는 뜻에서 그 당시에 고문당한 부분을 잠깐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. 폭행이죠, 폭행. 고문이 아니라. 네, 폭행. 전 밤에 잠잘 때 아까처럼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취침 시간 이후에 이제 불러내가지고 그 육하원칙에서 그것을 버시기를 쓰라고 해요. 그러면 그것을 쓰는 도중에 무릎을 꿇쳐놓고 구라빨라 그냥 막 사지를 막 밟아불고 어쩌고 그러면은 그때 제일 괴로웠죠. 그런 것이. 그런 기간이 한 며칠 정도 계속됐습니까? 그런 시간이 밤마다 헌병들한테 구타당하고 맞고 법률적 조력을 받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 오늘도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김희수 후보자는 사과를 어제 또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.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? 네. 자, 그러면은
김희수 후보자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. 사실 이게 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못한데 저는 배용주 정인이 원체 정말 양민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모님이 저희한테 한 얘기,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. 다시 한번 정말 진짜로 묻지 않고 있어요. 그런 그 자식들은 한으로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. 정말 정중하게. 그럴 때 내가 정말 부족했다. 군 법무관으로서 적절치 못했다.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얘기도 좀 들어줬을 거로 그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. 정말 아까 얼굴을 뵀더니 저도 전혀 그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저렇게 선하신 분이다.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사실 제가 그때 24살 젊은 나이인데 저보다 훨씬 좀 연세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70세를 훨씬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. 진즉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사죄를 드려야 될 텐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정말 저는 사과에는 변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역사의 화해를 하려면은 일방적인 화해가 아니라 상방이 화해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그 화해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공권력이, 국가 권력이 정말 잘못 미치고 또 판사의 양심이 흐트러지면은 제가 어제 여정남 사법살인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피해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. 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김희수 후보자도 한번 뒤를 돌아보고 한 며칠에 뭘 다 하고 그렇게 다 받고 난 뒤에 그때 고문 당했을 그 위치가 상무대였습니까? 어디였습니까? 그러죠. 상무대죠. 상무대에서. 그리고 고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? 그거 잘 모르겠어요. 오래되었어. 그렇고. 네. 그러면 사형 선고를 네. 그 교도소 생활하고 한 얼마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? 사형 선고를 그럴 때 10월 달인가 몇 월 달에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형을 받으니까 네. 교도소로 이감이 되대요. 네. 이감이 된 뒤로는 일반 독방 네. 거기에 수갑을 차잖아요. 네. 보편적으로. 근데 혁수정이 있어요. 사형수만 차는 혁수정. 네. 그것은 척뒤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서 놔둬요. 네. 그러면 밥도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고 몸을 씻을 수도 없고 그거야 이런 말할 수 없죠. 자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만났을 때 우리 정인께서는 참으로 법업소도 살 그 양민이었었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그럴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? 내가 인생을 마감한다. 그런데 억울한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? 나는 억울하다. 누구한테 억울하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하자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요. 영이 있는갑다. 예? 영. 응? 예.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, 명. 명 말고 영적인 꿈이 이상하게 그렇게 막 뭐를 가르치더라고요. 예. 그래가지고 그 뒤로 무기로 감형된 뒤에 예. 얼마만큼 있다가 12월 달인가 몇 월 달 무기로 감형을 받은 뒤에 이감 조치가 돼서 예. 자, 됐습니다. 지금 시간이 자고 갔어요. 예. 그래서 지금 정인께서는 그 지금까지 당시에 군 법무관인 김희수 헌재 소장 지명자를 보지도 못했고 얘기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